저는 정속중을 해야지 연비 절감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차 서 있을 때 기어를 중립으로 해놓는 거 또 오토보다 스틱이 좋다고 해서 지금 스틱 운전을 하고 있어요. 연비 절약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싼 주유소 찾아다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블로거 백미러입니다. 제가 자동차 블로그를 5년 이상 운영해 오면서 연비 대회를 포함해서 연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그 연비 절약 노하우 4가지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 절약의 기본은 운전 습관입니다. 운전 습관에 따라서 적게는 리터당 2km에 3km, 많게는 리터당 5km에서 6km까지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죠. 급가속과 급제동을 하지 말라는 말 많죠. 이 말은 급가속을 하게 되면 쓸데없이 힘과 연료를 낭비하게 되고요. 급제동을 자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시 속력을 얘기한 힘을 많이 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엑셀레이팅을 꾹 하고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부드럽게 조금씩 엑셀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앞차와의 간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만 실은 저 앞에 적색등이 들어왔어요. 어차피 서야 될 거라는 거죠. 굳이 엑셀레이팅해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네. 여기서는 그냥 엑셀에 발을 띄고요. 발을 띄고 그 타력으로 주행하다가 그때 서야 될 때 브레이킹해서 스면 되는 것이죠. 예. 도로의 지형과 그리고 차량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퓨얼 컷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세하게 도움은 되지만 실은 자주 쓰기에는 좀 부작용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유는 애들은 놓고 차가 앞에 출발하게 되면 그때 D를 놓고 엑셀을 밟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밟을 때 D를 놓으면서 엑셀을 밟으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 미션에는 기어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정차인데도 N으로 놓고 D를 놓고 그걸 너무 많이 반복하게 되면 미션에도 그리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랜 정차일 때 그때는 N으로 놓고 발도 쉬어주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아주 짧은 정차일 때는 굳이 D를 N으로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차를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사람도 신발이 문제가 있거나 낡으면 피로감이 더 오겠죠. 차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이어의 적정한 공기압은 연비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으면 타이어가 노면에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제동력은 좋아지지만 연비는 저하되게 됩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보통 차량의 이런 B필러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중에 있는 2~3,000원짜리의 요 공기압 체크기로도 체크가 가능한데요. 자, 마개를 열고 한번 꾹 눌러주면 바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2 psi 수치가 나오네요. 지금 이 차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공기압에 부합합니다. 예. 이 체크기 말고도 디지털로 재는 공기압 체크기도 시중에 팔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차들은 TPMS라고 해서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가 달려있는 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에서 이 타이어 공기압이 그 차의 타이어 공기압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경보를 해주죠. 그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에어컨도 튼 스킬이 있습니다. 차량이 더울 때는 우선 이렇게 1단으로 계속 있는 것보다는요, 맨 처음부터 최고 단수 4단으로 이렇게 틀다가 어느 정도 차량 안에 있는 공기가 좀 나아지면 그때 이렇게 1단으로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자, 기름값을 아낀다고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고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00km 속도 이상의 상황에서는 에어컨을 켜고 달리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무게가 무거우면 효율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트렁크에 쓸데없는 짐을 없애는 것도 연비 운전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연비대회를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 승부는 IT 활용해서 오더라고요. 같은 목적지를 갈 때 얼마나 막히지 않는 길을 가느냐가 관건이 되는데요. 만약 공인연비가 13km 정도 되는 차량이 있을 때 특정 목적지를 갈 때 고속주행으로 가는 것은 연비를 16에서 18 정도 낼 수 있는 반면에 시내처럼 막히는 길로 가면 9km 정도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막히지 않는 길로 가기 위한 IT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는 자동차에 있는 이런 티팩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제조사에 달려나온 내비를 쓰곤 하는데요. 막히는 길을 갈 때나 아니면 빠른 길을 정말 잡아야 될 때는 그때는 스마트폰에 있는 이 스마트폰 내비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티팩 내비게이션의 교통정보는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빠른 길을 찾는 데는 큰 효험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내비 앱을 통해서 덜 막히는 길을 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교통정보나 고속도로 정보 앱을 통해서 도로 상황을 실시간 체크해서 경로를 잡아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연비에 민감해진 최근 흐름에 맞춰 나온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나 디젤 차량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친환경 차량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전기 모터와 엔진이 같이 탑재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차종은 시내 주행이 많으신 분들에게 유리하고요. 고속 주행이 많은 분들이라면 디젤 자동차가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보통 16에서 18km의 복합 연비를 나타내는 디젤 차량들은 부드럽게 고속 주행을 해보면 20 중반, 25km 이상의 연비를 뽑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알려드린 연비 노하우를 잘 기억하셔서 에코 드라이빙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